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,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이 외형 성장 대비 저평가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또한 현재 이 대한항공과 EU 이 합병 승인에 따른 이 EU의 승인,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시장에 마련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EU 승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, 이 대한항공이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 대한항공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렇게 한 1.9%, 0.87%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조금 이 241선을 지지를 해주기를 좀 바랬는데 현재는 이 121선을 좀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앞서 이 120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121선에서 좀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만약에 이 121선을 좀 이탈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여기서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럼에도 앞으로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고 앞으로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120선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해 주는 그림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좋은 그러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항공이 유럽의 승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승인을 어떻게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과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대한항공의 이, 이 성장 모멘텀을 알아야지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고요. 그렇게 이슈들이 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대한항공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이 대한항공이 인수 불확실성을 좀 축소를 했고 이 외형 성장 대비 저평가가 되었다는 말인데요. 여기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일단 목표가는 이 31,000원을 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일단 작년 4분기는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이 인센티브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원인인데요. 제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항공업의 업황이 돌아오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을 감당하려면은 이런 신사업이나 사업 다각화 아니면 사업 합병이나 화물 인수 등 이런 매출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시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더 사업도 다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증가하는 것도 대한항공한테는 좀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.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에는 좀 부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성격의 인건비 진출이 약간 2,4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작년 4분기는 실적이 많이 좋게는 안 나왔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안 나왔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항상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 국제선 수요 성수기와 이 연료비 하락, 예상보다 높은 화물 운임이 결합되는 올해 1분기 실적에는 이 매출과 이 개선세가 조금 작년보다 더 뚜렷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. 이런 글로벌 대형 항공사들은 인건비를 필두로 영업비용 증가를 감안해서 조금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고 할 수 있겠으나
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대한항공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를 통한 이 중장기 노선 포트폴리오 확장 및 이 점유율 확대 등의 기회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이런 EU, 미국, 일본 승인을 앞두고 인수 관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글로벌 경쟁사 대비 할인된 밸류에이션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덧불어서 그렇다면 저희가 바라봐야 할 점들은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에 대해서 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. 물론 실적도 24년에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고 합병에 따라서 이 대한항공의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승인이 2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2월 14일 이후에는 이런 미국, 이런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 EU 허들을 넘으면 좀 무난하게 합병을 할 가능성도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.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업계에 따르면은 이 CNA와 CMEC 이런 마켓워치 등이 이 최근 유럽연합 EC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좀 조건부로 승인할 것이라고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유럽에 대한 이 승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유럽의 승인 다음에 두 개 가지가 남아있죠. 미국과 일본입니다.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자 한다면 이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좀 합병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대체 항공사로 이 에어프레미아를 좀 내세우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이런 보유 기재와 조종사 승무원을 좀 에어프레미아로 좀 넘기는 방안이 유력히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무난하게 합병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미국 쪽 합병 승인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좀 맺었기 때문에 이 일본 노선 및 이슬로 반납 파장 자체는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 좀 승인을 낸다고 한다면은 이 대한항공의 합병이 조금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하지만 저의 예상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업계에서는 이 인력과 장비 등을 통합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고, 이런 화학적인 합병을 위한 기간은 2년에서 좀 3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 모멘텀이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2, 3년 동안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있겠죠. 이 대한항공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좀 노선들을 효율화하는 전략, 이런 작업을 병행하고, 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부채 비율을 좀 낮춰서 이 재무 구조가 정상화되는 것도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승인이 완료가 됐다고 해서 바로 합병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요. 앞으로 좀 한 2년, 3년 이렇게 좀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자체를 좀 장발적인 이슈로 보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2, 3년이 아니라 1,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기사 같은 게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렇게 합병 같은 그런 큼지막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희가 함께 좀 지켜나가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1선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, 앞으로 24년 업황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 성장성 기대, 그리고 합병에 대한 계속되는 이런 추세 사업 확장에 따른 이런 이익 증가 등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이렇게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들과 전체적인 흐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이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